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 할 부분은요, 페이지 36페이지부터 페이지 37페이지까지 내용입니다. 자, 페이지 36페이지 봅시다. 전차를 탔죠. 구보가 드디어 행복을 찾을 수 있었을까요? 무슨 뭐 영화의 예고편 같아. 그죠? 볼까요? 이제 이 차는, 자, 여러분, 이게 전차야. 전차. 여기 위에 이렇게 전선 달려가지고 여기로 이렇게 킹킹킹 다니는 이게 전차입니다. 자, 이 차는 동대문을 돌아 동대문으로 갔구나. 뚱 돌아서 경성운동장 앞으로 띠용 해가지고 경성운동장이라는 것은 볼까요? 띠링. 현재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이 자리한 거. 여러분들 DDT 가봤어요? 자, 동대문 역사문화공원 쪽을 갔구나. 자, 그렇게 해가지고 9번은요, 차창대 운전대로 향한 안으로 파란 융을 받쳐댄 창을 본다. 자, 융이라고 하는 것은 짠, 자, 면사를 사용하여 평직 또는 능직으로 짠 후 보풀이 일게 한 작물을 융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융 이거 있죠? 이거 기모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기모 아시겠죠? 자, 다시 돌아와서 이제 그런 걸 받쳐댄 창을 본다. 자, 전차과에서는 자, 그곳에 뉴스를 게시한다. 이제 뉴스를 게시하는 것이 이제 전차과인가 봐요. 이렇게 게시판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나 사람들은 요사이 축구도 야구도 하지 않는 모양이다. 이제 뭔가 새로운 뉴스가 없구나. 이제 그런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장충단 쪽으로 갔다가 또 청량리 쪽으로 갔다가 혹은 또 성북동으로 이렇게 전차가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요사의 구보는 교회를 즐기지 않는다. 이제 밖으로 나돌아다닌 적이 없다. 요즘에는 안 갔다. 자, 그곳에는 하여튼 자연이 있었고 교회는요, 나가면 자연했고요. 그리고 한적이 있었다. 한적은 이제 고요한 거, 한가하고 고요한 거. 그러니까 좀 조용하고 한적하고 약간 그랬다는 거야. 여러분들 저 지하철 타고 저기 경기도나 아니면 저기 해가지고 강원도 뭐 이런 쪽으로 가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한적과 자연을 느낄 수 있겠죠. 그런 느낌이요. 그리고 고독조차 그것에는 준비되어 있었다. 아, 교회로 나가면 자연이 있었고 한적하고 그리고 고독이 있었던 곳이 바로 교회네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이거를 가지 않는다는 거야. 그 얘기는 뭐야? 예전에는 고독도 즐기고 한적도 즐기고 자연도 즐겼지만 요즘에는 안 즐긴다는 거지. 뭐 자연도 별로, 한적도 별로, 그리고 고독도 즐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요 사이에 구보는 고독을 두려워한다. 오히려 고독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독이 두려워서 교회로 나서지 않는 구보의 모습입니다. 요즘에 구보는요, 너무 고독한 게 싫어요. 두려워요. 그래서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 근데 여러분들 고독이 좀 필요하지 않나요? 선생님도 막 너무 시끌시끌한 곳에 있다 보면은 가끔씩 뭐 강원도나 저기 멀리 조금 혼자 가서 가만히 그냥 있는 시간이 좀 필요하던데. 그냥 그렇다고요. 볼게요. 일찍이 그는 고독을 사랑한 일이 있었다. 오호, 예전에 구보는 고독을 사랑했었구나.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구보는 좀 약간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적극적으로 살지 않고 좀 고독한 삶을 좋아했었구나. 예전에 그랬었구나. 자, 그러나 고독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의 심경에 바른 표현이 못 될 거다. 그렇다고 해서 고독을 사랑한다는 것은 아니다. 왜 그건 진짜가 아니다. 뭐 이런 거야. 왜 그럴까? 자, 그는 결코 고독을 사랑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뭔 소리예요? 그죠? 고독을 즐기긴 했는데 사랑한 건 아니었을 거야. 라고 보는 거야. 아니, 도리어 그는 그것을 그지없이 무서워했는지도 모른다. 오히려 무서워했다는 거야. 그러나 그는 고독과 힘을 겨루어서 고독이 세냐 내가 세냐 막 이렇게 힘을 겨루어서 결코 그것을 이겨내지 못했다. 결국에 고독에 점령당하고 말았다는 거야. 자, 그런 때 9번은 차라리 고독에게 몸을 떠맡겨버리고, 그러니까 고독에게 져버릴 수밖에 없었을 때 그냥 고독에게 몸을 맡겨버리고, 그리고 스스로 자기는 고독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라 꾸며왔을지도 모를 일이다. 사실은 고독이라는 것에 내가 진 건데 그냥 나는 고독을 사랑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해왔었다는 거야. 그게 뭐니? 자기 위안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그런 거 있죠? 시험 망쳤어.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아, 나 뭐 별로 공부도 안 하고 나 잘 볼 생각이 없었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있죠. 이런 게 자기 위안. 자기 위안 하지 마세요. 이거 듣는 여러분들은. 아시겠죠? 어쨌든 9번은 고독에게 오히려 점령당했을 때 내가 사실은 그냥 고독을 사랑한 거야. 라고 하는 척 했다라는 거야. 그런 척 꾸며왔다라는 거야. 그래서 고독이 두려워서 오히려 고독을 사랑했다라고 그런 척 꾸며왔던 이제 구보의 모습이 드러나 있네요. 어쨌든 지금 현재 구보는 고독을 사랑하지 않는다. 알겠죠? 고독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교회를 가지 않는다. 자, 갑자기 표 찍읍쇼 하고 차창이 그의 앞으로 왔다. 자, 여러분 이걸 딱 봤을 때 뭘 알 수 있습니까? 당시의 세태를 알 수가 있죠? 당시의 세태는 어떤 거예요? 바로 이렇게 지금 표를
이런 식으로 차창이 돌아다니면서 표를 확인했다라고 하는 당시의 전차 규정을 확인할 수가 있죠.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제 1930년대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게 앞으로 왔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여러분들 표 확인 같은 거 안 하잖아요. 그쵸? 요즘에는 안 하죠? 그냥 여러분들 요즘에는 그냥 개찰구로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그냥 카드로 띡 찍고 들어가잖아. 요즘엔 딱히 표 확인 안 하죠. 그러니까 역시 1930년대 경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구보는 단장을 왼팔에 걸고 단장은 두 구보가 가지고 다니는 바로 짧은 지팡이였죠. 왼팔에 걸고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손을 슉 넣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표 꺼내려고 했단 모양이야. 그러나 그가 그 속에서 5잎의 동전을 골라내었을 때 차는 종묘 앞에 서고 그리고 이제 표를 확인하고 표를 꺼내려고 주머니 속에 손을 넣었다가 5입의 동전을 꺼냈다라는 거야. 알겠죠? 그리고 차창은 제자리로 돌아갔다. 이제 표 확인하고 차창 갔어요. 어쨌든 구보는 지금 주머니에서 5개, 또 5입의 동전을 꺼내네요. 자, 여기서 보시면 자, 선생님이 써놨죠? 의식의 흐름이라고 적어놨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이 나는 대로 자기가 생각이 나는 대로 그냥 그것을 그대로 쓰는 것을 의식의 흐름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댓글 달아보면 어때? 의식의 흐름대로 댓글을 달죠. 자, 생각이 나는 대로 그냥 막 쓰는 거예요. 이런 걸 바로 의식의 흐름 기법이라고 합니다. 이거 역시 굉장히 특이하죠. 의식의 흐름 기법이라는 게 역시 이것도 특이한 기법 중에 하나니까 이렇게 체크를 해두도록 합시다. 역시 뚜렷한 사건 같은 거 없고 인과관계 없고 기승전결 없고 발단 전개 위기 절정 이런 거 없고 구보의 관찰로 인해서 그로 인해서 꼬리를 무는 생각의 흐름대로 서술을 하는 거예요. 생각의 흐름대로. 왜 그런다고 했죠? 1930년대에는 내면에 집중을 했다 했죠. 개인의 내면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게 뭐야? 바로 이렇게 생각의 흐름대로 쓰면 될 거 아니야. 내면을 잘 보여주려면. 오호! 그러다 보니까 1930년대 모더니즘 소설에는 생각의 흐름대로 서술을 하는 의식의 흐름 기법이 나타나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의식의 흐름 기법은요, 거의 이 소설의 전반적인 모든 부분에서 의식의 흐름 기법이 나와요. 뭐 아무 목적 없이 종료거리를 걷다가 자신의 시력을 저주했다가 안과 진료 받았던 거 갑자기 생각했다. 그러니까 생각나는 대로 쓰는 거지. 그냥 이게 생각나서 쓴 거야. 그리고 화신이 백화점 들어왔어. 생각이 났어요. 갑자기 가서 이제 생각이를 기다리는 젊은 내 가족을 봤어요. 자기가 보고 생각한 그대로 그냥 썼죠. 의식이 흘러가는 대로. 그렇죠? 그래서 뚜렷한 사건이나 인과관계가 없이 구보의 관찰과 생각의 흐름대로 그냥 생각이 흘러가는 대로 쓰는 것을 바로 의식의 흐름 기법이라고 해요. 근데 대부분 의식의 흐름 기법이 거의 대부분 모든 부분에 나와 있는데 그래도 예외 없이 의식의 흐름 기법이 예외 없이 나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방금 그 전차에서 구보가 차표를 꺼내려고 했다가 거기서 5입의 동전을 꺼내고 동전을 보고 이렇게 저렇게 생각의 꼬리를 무는 부분, 그 부분이 바로 예외 없이 의식의 흐름 기법이 의식의 흐름이 가장 잘 드러났다라고 보는 부분이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뒤에 이제 학습 활동에 관련된 건데요. 이제 이 부분은 어디냐? 페이지 40페이지에서 2번에 1번이거든요. 이건 나중에 이제 뒤에 어차피 선생님이 답하면서 다 얘기를 해줄 텐데 여기 보시면 의식의 흐름 기법이 어쨌든 잘 드러난 부분이잖아요. 보시면 짠! 나오죠. 구보가 전차 안에서 손바닥 위에 5동전의 발행 연도를 살펴보다가 발행 연도를 쭉쭉쭉 이렇게 생각이 되는 부분이죠. 이 부분 방금 지금 우리가 했던 요 부분이 바로 예외 없이 거의 예외 없이 이 부분이 의식의 흐름 기법이 의식의 흐름이 가장 잘 드러났다. 두드러지게 드러났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을 잘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그럼 볼게요. 자, 어떻게 자기가 생각에 꼬리를 물고 얘기를 하고 있는지 볼게요. 자, 9번은 눈을 떨어뜨려 손바닥 위에 5입의 동전을 본다. 손바닥 위에 있는 5입의 동전을 봤어요. 그것들은 공교롭게도 모두가 뒤집혀 있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여기서 전체 시내 구간 요금이 뭐 5전이구나 뭐 이런 것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당시에 1930년대 경성의 시내 구간 요금이 5전이었구나. 5입의 동전을 꺼냈으니까요. 어쨌든 이제 동전들이 다 뒤집혀 있었죠. 뒤집으면 여러분 뭐가 나와? 연도가 나오죠. 그 연도를 보는 거예요. 보다가 또 생각을 하는 거야. 자, 그것들은 공교롭게도 모두가 뒤집혀 있었다. 그러면서 이제 연도를 보는 거죠. 대정 12년이라고 했죠. 대정이라고 하는 것은
자, 볼까요? 짠! 이렇게 다이셔를 우리 한자음으로 읽은 이름이 일본의 연호입니다. 그래서 대정이라고 나왔다는 것 자체가 지금 이 시대가 일제시대구나, 일제강점기 시대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요 선생님이 위에 1924년반 이렇게 써놨잖아요. 연도를 이제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대정 12년을 계산해 보니까 1923년이라는 거예요. 뭐 이거 안 보이게 지워버렸네. 이렇게 됐죠? 자, 1923년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11년 있죠? 이 대정 11년은 바로 1922년이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옆에다가 이렇게 써놨으니까 그냥 그렇구나, 뭐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보세요. 뭐 별로 그렇게 썩 중요한 건 아닌데 그냥 그렇구나. 그래서 8년은 1919년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돼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냥 이런 식으로 열거가 돼 있다. 이 발행 연도가 동전 뒷면에 새겨진 화폐의 발행 연도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 중요한 거는 이렇게 5개죠. 지금 동전 5개였잖아.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5개 동전이에요. 그럼 뒤에 이거 뭐야? 대정 54년. 이게 뭐예요? 이거는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요. 바로 앞에 이 연도들을 다 합친 거예요. 12 플러스 11 플러스 11 플러스 8 플러스 12 해서 이렇게 54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거는요, 지금 그러니까 자기가 동전을 5개를 뒤집어 본 거야. 뒤집어 보니까 연도가 하나씩 써있지. 그 연도들을 다 합쳐봐. 다 합쳐보니까, 이 많은 세월 동안 나는 행복한 적이 없었구나. 다시 행복 타령이에요. 알겠죠? 난 다시 행복한 적이 없었구나. 라는 거를 깨달았다라는 거야. 알겠죠? 자, 9번은 나오죠? 그 숫자에서 어떤 한 개의 의미를 찾아내려 들었다. 구보가 끊임없이 추구하는 거 뭡니까? 행복이죠. 5개의 연도를 보니까 이 연도를 합산한 대정 54년 동안 한 번도 행복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야. 자, 그래서 보시면 그러나 그것은 부질없는 일이었고, 그러니까 과거의 기억 속에서 자랑스럽게 막 떼어올릴 만한 따뜻한 기억, 제일 좋은 기억 없어. 그렇죠? 자, 그리고 서로 그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적어도 그것은 행복은 아니었을 게다. 이 많은 세월 동안 행복한 적이 없었구만. 이런 거를 깨달았다라는 거야. 이게 어떻게 나온다고? 동전을 꺼내서 동전의 뒷면을 봤어? 그러면서 생각을 해봐. 이러면서 행복하지 않았네? 이렇게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죠. 생각나는 대로 서술하고 있죠. 이것을 바로 의식의 흐름 기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의식의 흐름 기법. 그리고 이 기법이 가장 두드러지게 사용된 부분이 바로 이 동전을 꺼내서 발행 연도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해내는 부분이야. 자, 여기까지가 이제 차비를 내면서 동전의 발행 연도에서 의미를 찾으려고 했던 행복을 찾으려고 했던 구보의 모습입니다. 사장이 다시 그의 옆으로 왔다. 앞으로 가는 줄 알았네요. 옆으로 왔네요. 어디로 가십니까? 자, 9번은 전차를 향해 가는 곳을 바라보며 어디로 가냐고 물어봤는데 또 생각을 하는 거야. 문득 창경원에라도 갈까? 하고 생각을 한다. 그러나 그는 차창에게 아무런 사인도 하지 않았다. 왜? 내릴 곳을 모르기 때문에 목적지를 정하지 못했던 구보의 모습이 1930년대 적응하지 못하는 지식인의 모습. 알겠죠? 갈 곳이 없어요. 자, 그래서 갈 곳을 갖지 않은 사람이 한번 차에 몸을 의탁하였을 때 그는 어디서든 섣불리 내릴 수가 없다. 그러니까 방향을 상실했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목적지 몰라요. 여러분들 고등학생인데 대학을 어디로 갈지 몰라. 나는 뭐 하고 싶은지 몰라. 과를 어디 써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부분이 있죠. 이제 그런 생각하시면 좀 구보의 심정의 이해가 조금이라도 될까요? 어쨌든 방향을 상실한 구보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것을 뭘 나타내는 것이다? 당시 1930년대에 내가 엘리트 지식인인데도 무직 백수 아무것도 못해 하는 그런 무력한 모습을 이렇게 캐릭터화해 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차는 서고 또 움직인다. 9번은 창밖을 내다보며 문득 대학 병원에라도 들을 것을 그랬나 해본다. 연구실에서 벗은 정신병을 공부하고 있었다. 여러분 선생님 보면 알겠지만 시인표에 다 동그라미 쳐놨죠. 시인표가 진짜 많이 나오네. 잦은 시인표의 사용도 바로 이 구보씨 일일의 특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온 김에 볼까요? 자, 시인표의 잦은 사용 바로 긴 문장을 끊어서 리듬감을 주고 있죠. 아까 보시면 긴 문장을 끊었죠. 여기 보시면 여기 해볼까? 연구실에서 벗은 정신병을 공부하고 있었다. 연구실에는 친구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 여러분 벗은 게 아니에요. 옷 벗은 거 아니고 친구 알겠죠? 연구실에서 벗은 정신병을 공부하고 있었다. 근데 이거를 지금 시인표를 주면서 띄었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연구실에서 벗은 정신병을 공부하고 있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어때요? 리듬감이 생기죠? 생긴다고 해주세요! 나는 거기를 갔다. 이렇게. 리듬감이 생기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 심리가 그대로 쭉 이어지지 않고 지금 연구실에서 벗은 정신병을 공부하고 있었다. 이렇게 쭉 이어지지 않고 쉼표를 줌으로써 쉬게 되는 거잖아. 그럼 연구실에서 벗은 정신병을 공부하고 있었다. 이렇게 되니까 인물의 심리가 조금 더 쪼개지는 효과가 있죠. 조금 더 섬세하게 드러낸다. 인물의 심리가 조금 더 섬세하구나. 그러니까 연구실에서 벗은 정신병을 공부하고 있었다. 연구실에서? 그랬구나. 연구실이구나. 벗은 친구가 정신병을 공부하고 있었다. 정신병을 공부했구나. 이런 식으로 인물의 심리가 조금 더 이렇게 좀 섬세하게 쪼개지는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노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앞에 이제 35페이지 쪽을 봐도 아까 이 부분에서도 그렇죠. 승강기가 내려와 서고 문이 열리고 닫히고 이런 부분을 봤을 때도 인물의 심리가 조금 더 섬세하게 드러나 있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내려와 서고 문이 열리고 닫히고 뭐 이런 부분에도 계속 쉼표를 줌으로써 브레이크를 한번 딱 거는 거잖아. 그쵸? 자, 그래서 이제 자기가 갈 곳이 없었잖아. 사장이 어디로 가냐고 전차 안에서 물어봤는데 갈 곳이 없어. 그러다가 창밖을 우연히 보다가 대학병원이 이제 보여. 대학병원이 보이니까 거기 가볼까? 했다라는 거야. 왜냐? 대학병원에서 친구가 거기서 정신병이라는 걸 공부하고 있어. 그러면 그냥 거기 찾아가 볼까? 라고 생각이 갔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를 찾아가 좀 다른 세상을 구경하는 것은 행복은 아니어도 어떻게든 한계의 일일 수 있다라고 했죠. 자, 뭐 일종의 뭐 이런 거죠. 병원을 구경하게 된다면 이제 무료함을 좀 달랠 수도 있죠.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지. 병원 구경하는 게 그렇게 심심한 거 달릴 수도 있고. 이제 두 번째, 그리고 이 사람의 고현학적 장작 기법을 쓰고 있었죠. 소설을 지금 쓰면서 어떻게 한다고? 현대의 모든 그런 풍물들을 지금 조사 관찰하고 있는 중이죠. 그러면 대학병원에 가서 친구를 만나면 그것 또한 내가 하나 관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소설가로서 하나의 창작 자료를 또 구할 수도 있겠구나. 그게 이제 이렇게 한계의 일일 수도 있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된다. 두 가지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목적지를 고심하다가 병원 연구실에 친구를 떠올려 봤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보시면 알겠지만 딱히 엄청난 사건이 있는 게 아니에요. 공간을 가고 또 생각하고 어떤 공간에 가서 또 생각하고 어떤 공간에 가서 또 생각하는 구보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공간에 있으면서 어떤 생각을 구보가 가지고 있느냐 이제 이거를 좀 더 생각하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다시요. 구보가 머리를 돌렸을 때 그는 그곳에 지금 막차에 오른 듯 싶은 한 여성 전차에서 갑자기 어떤 여성이 타네요. 자, 그럼 이어서 볼까요? 자, 페이지 37페이지로 넘어갑시다. 어떤 여자가 탔죠. 그 여자를 보고 그리고 신기하게 놀랐는데 신기했다는 거야. 오잉? 왜 그럴까? 자, 집에 돌아가 어머니에게 오늘 전차에서 그 색시를 만났죠. 라고 하면 그 색시라고 하니까 그냥 색시도 아니고 그 색시잖아. 그러는 거는 바로 알던 여자라는 겁니다. 바로 그 여자는요. 예전에 이제 어버지가 뭘까요? 왜 저렇게 썼을까요? 어머니예요. 어머니. 어머나 여러분 창피한 거를 왜 이럴까? 예전에 어머니를 통해서 어머니는 이건 또 뭔 말이에요? 왜 그럴까? 졸면서 썼을까요? 어머니를 통해, 어머니를 통해. 여러분들은 알겠죠? 무슨 말인지? 예전에 어머니를 통해 소개받아서 선을 본 여자니까 예전에 소개팅 했던 여자였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섹시도 아니고 그 섹시 아는 여자니까. 만나죠? 라고 한다면 어머니는 이제 구보가 26살이고 아직 결혼도 안 하고 그랬으니까 이제 막 소개팅 막 이런 거 다 받은 거야. 그래서 막 해줬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그때 뭐 잘 안 됐나 봐. 지금 보니까 그 섹시라고 하는 걸 보니까. 근데 그 여자를 거기서 봤어요? 라고 한다면 엄마들은 어떻겠어요? 노총각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어머! 그럼 뭔가 something? 뭔가 있니? 아들아 이제 결혼 가니? 막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얘기예요. 내가 만났죠? 라고 말한다면 어머니는 응당 반색을 하고 이제 그렇게 마땅히 반가워하면서 이거 응당은 마땅히 반가워하면서 당연히 우리 아들이 장가 고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하고 뒤를 케어물을 깨다. 자, 그런데 그가 만약 오직 그뿐이라고도 말한다면 어머니는 실망하고 오직 그냥 보기만 했어요. 라고 한다면 어머니는 실망하고 그리고 그를 주변 말이 없다고 체크할지도 모른다. 자, 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책망하다는 거예요. 꾸짖는 거. 그래서 잘못을 꾸짖거나 나무라면서 못마땅하게 여기다입니다. 그러니까 너 왜 그 색시를 그냥 보냈어? 말이라도 붙여보지 이놈아. 이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이제 그렇게 책망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러나 누가 그 일을 알고 누가 이렇게 그냥 지나쳤다라는 것을 알고 예전에 선봤는데 그 여자한테 말도 못 걸고 그냥 지나쳤다는 것을 누구 다른 사람이 안다면 그리고 그 아들을 조울하다고 말한다면 자, 조울이라는 것은 자, 주변이 없고 생각이 좁아 옹졸하다. 그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옹졸하다. 말도 못 걸고 소극적이고 그게 뭐니? 라고 말한다면 자, 어머니는 또 아들 편이죠. 그래서 아이고 내 아들을 원체 얌전해서 이렇게 변호를 할 테다. 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어떤 거라고 알 수 있어요? 이걸 봤을 때 아들의 평판이 뭐 나빠지는 것을 바라지 않는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9번에 여자와 시선이 마주치기가 겁하여. 자, 겁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근데 이제 한자를 볼 때요. 보시면 이렇게 생긴 거 있죠.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게 뭘까요? 이게 마음심자예요. 마음심자. 그래서 뭔지 모르겠지만 어떤 마음, 감정과 관련된 거구나. 이런 거를 좀 알 수가 있죠. 자, 겁이라는 것은 짠! 자, 이게 그냥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식이에요. 여기 마음심자잖아요. 이게 갈 것자요. 렛츠 고! 고라고요. 고. 그러면 마음이 가버린 거잖아. 왜 마음이 가겠어? 무서우니까요. 마음이 떠나요. 아, 무서워요. 겁난다. 아시죠? 네, 그렇다는 거예요. 네, 무서워하는 마음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여자와 시선이 마주칠까봐 너무 겁나서 얼토당토 않는 것을 보면 근데 여러분들 이런 사람 있죠? 이렇게 말 거는 거 조금 약간 쑥스러워하고 약간 그 내성적인 사람 그런 사람 같은 경우에는 아는 사람이 탔어. 예전에 게다가 소개팅 했던 여잔데 그럼 말 걸기가 좀 약간 거시기 하죠. 조금 그렇게 좀 그렇잖아. 그럴 때는 어때? 저서 여자를 본 것도 아니고 안 본 것도 아니면서 보고 있죠. 그렇죠. 그게 그거예요, 그거. 그래서 얼토당토 않는 것을 보면 여자를 똑바로 쳐다보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얼토당토 않는 것을 보면서 저 여자는 내가 여기 있는 것을 보았을까 하고 생각한다. 내심 또 그 여자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네요. 의식의 흐름 드러나고 있네요. 그쵸? 자, 전체어는 한 녀석을 보고 놀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또 소제목처럼 처리했죠? 앞에 첫 어절을 소제목처럼 처리했다. 왜냐하면 시선이 집중되는 효과가 있더라. 그렇죠. 이제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제 원래는 어떤 문장이었어? 이제 여자는 요 앞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 여자는 혹은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를 올려서 첫 어절을 올려서 소제목처럼 처리했다. 자, 볼게요. 혹은 그는 보았을지도 모른다. 전차 안에 승객은 결코 많지 않았고 그리고 자리가 몇 군데 비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석에 가 서 있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집이래 전차 안에 승객은 별로 없었어. 좀 한산했던 모양이에요. 많이 비어 있어. 그런데도 구석에 굳이 가서 굳이 서 있는 거는 뭐예요? 바로 여자가 날 볼까 봐. 약간 그래서 서 있는 거죠. 그래서 구석에 가 서 있는 사람이어서 오히려 눈이 띌 것 같다는 느낌이라는 거야. 그렇지. 그 자리가 많으면 앉는 게 일반적이잖아. 앉지 않고 서 있다. 그리고 구석에 있다. 눈에 띈다. 이제 그 얘기예요. 그래서 남의 눈에 띄기 쉽다. 여자는 응당 자기를 보았을 거다. 진짜 자기를 봤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나 여자는 능히 자기를 알아볼 수 있었을까? 근데 여자가 나 알아봤을까? 또 생각도 하는 거야. 그것은 의문이다. 작년 여름에 단 한 번 만났을 뿐이므로 야, 단 한 번 만났네. 그럼 기억하니 여러분? 여러분 기억 못하죠? 못할 것 같은데. 못한다에 건다. 그죠? 이 일에 1년간 길에서 얼굴을 대한 일이 없는 남자. 야, 딱 한 번 보고 1년 동안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기억하겠니? 이게 뭐야? 그렇게 쉽사리 여자는 알아내지 못할 게다. 자, 그럴 것이다. 뭐뭐 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뭔가 굉장히 좀 이렇게 이런 표현이 많이 쓰여 있죠. 을까? 뭐뭐 할지도 모른다. 뭐뭐 할 게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이렇게 의문스럽고 약간 가정한 듯한 추측의 표현이 많이 쓰여져 있죠. 이 문장들을 쭉 보시면 이런 걸 봤을 때 뭐뭐 했을까? 뭐 그랬을지도 모른다. 뭐 그럴 것 같다. 뭐 그렇게 보인다. 뭐 이런 식으로 써 있잖아. 이런 걸 봤을 때 구보가 좀 소극적이거나 행동력이 별로 없구나. 좀 그리고 이제 관념적인 태도. 구보가 생각만 하고 있구나. 저렇게 보이는 거죠. 여자가 그럴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거잖아. 자기를 보았을 것 같다. 걔다, 그지? 자기를 보았을 것 같다. 알아내지 못할 것 같다. 라는 거잖아. 자기 보고 자기가 생각한 거죠. 그래서 구보의 생각, 그리고 구보가 그만큼 좀 소극적이다. 이런 걸 보여줌과 동시에 자,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이거. 그 서술자가 요거 중요하다. 요거를 체크를 해두시면 정말 좋겠죠. 자, 볼까요? 자, 서술자가요, 구보의 시점에서 서술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라고 보신다면, 자, 이것은 무엇이라고 하냐면요. 바로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이 바로 제한적, 전지적 시점을 가지고 있구나. 요 시점에서 쓰여져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은 바로 이 시점으로 굉장히 유명해요.
자, 정리한 걸 보시면요. 제한적 전지 시점이라고도 하고요. 뭐 3인칭 제한적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도 하고 또 제한적 전지적 시점이라고도 하고 다 그렇게 합니다. 자, 여러분들 그거는 알고 있죠. 전지적 작가 시점은 알고 있죠. 전지적 작가 시점 어떤 거요? 작품이 있고요. 작품 밖에 서술자가 있답니다. 작품 속에 여러 인물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 인물들이 있을 거예요. 인물들 점으로 지금 이렇게 다 찍어놓은 거예요. 인물들이 있을 거예요. 자, 인물들의 모든 것을 다 안다고 하고 서술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바로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하죠. 자, 근데요, 이 소설은 굉장히 특이하게요. 자, 전지적 시점인데 아까 뭐라 그랬어? 바로 제한적 전지 시점이라고 했죠. 제한적으로만 전지적 시점을 쓰고 있다라는 거야. 오잉? 이게 무슨 말이야? 자, 보면 알아요. 자, 작품이 있고요. 작품 밖에 서술자가 있어요. 이것까지는 전지적 시점과 동일하죠. 자, 작품 안에요. 여러 등장인물들이 있답니다. 하지만요. 작가는요. 이 중에 한 인물을 선택을 해요. 이 중에 한 인물을 선택을 해서요. 이 인물하고만 전지적인 거예요. 알겠죠? 이 인물만 전지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다 전지적으로 보는 게 아니죠. 그 인물만 보는 거죠. 그 인물만 전지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제한적으로 전지적 이다. 그래서 제한적 전지 시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 인물만 딱 선택을 하는 거야. 여기서는 누가 될까요? 바로 이 소설에서는 바로 구보가 되겠죠. 이렇게 구보만 딱 선택을 해가지고요. 나머지 인물들이 있을 거 아니야. 나머지 인물들은 바로 이 구보의 시선을 통해서 관찰을 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보만 전지적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제한적인 전지적인 거죠. 제한적으로 전지적인 거죠. 그럼 구보는 어때? 이 사람이 모든 것을 안다는 것으로 전제로 하고 서술을 하고 있으니까 마치 뭐 같아? 1인칭 구보만 1인칭 주인공 시점인 것처럼 보이죠? 구보만. 근데 왜 이렇게 했을까? 바로 1930년대 어떤다고 했지? 바로 내면에 집중했다고 했죠? 내면을 서술하는 거를 지금 많이 표현했다고 했어요. 모더니즘에서. 그러면 이런 시점을 쓰게 되면요. 한 인물의 내면을 잘 드러낼 수 있죠. 1인칭 주인공 시점 같이 보이죠. 제한적으로만 얘를 전지적으로 한 거니까요. 구보의 내면이 조금 더 잘 드러날 거 아니야. 그렇지. 구보의 생각이나 의식 그리고 그렇게 행복을 찾으려고 하고 지식인의 고독 뭐 이런 거 방향 감각이 없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런 거 같은 내면 한 인물의 내면을 잘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럼과 동시에 자, 구보의 눈으로 바라본 다른 인물들은 구보의 시선으로 관찰만 한 거죠. 자, 관찰만 한 것으로 표현하니까 마치 다른 인물들은 어떤 시점인 것 같아? 바로 3인칭 자, 관찰자 시점으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인물은 관찰자 시점으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인물은 관찰을 하는 거를 보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오, 어때요? 자, 1인칭 주인공 시점 느낌이 나니까 제한적으로만 전제하니까 한 인물의 내면도 잘 보여주면서 다른 사람들을 다른 1930년대 모습을 관찰하면서도 동시에 보여줄 수가 있죠. 그러니까 두 개의 시점이 합쳐진 것 같은 느낌을 준다라는 거야. 뭐가? 바로 이 제한적 전지 시점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소설과 딱 맞아 떨어진 거야. 그래서 이 시점을 쓰고 있습니다. 제한적 전지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시점이 이렇게 혼합된 효과를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용어 하나 알아둡시다. 자, 이렇게 한 인물 선택을 쫙 한다고 했죠? 이렇게 딱 선택된 인물을 바로 뭐라고 하냐? 바로 초점 화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초점이 뭔 줄 알아요? 초점?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자, 초점이라고 하는 거 여기 쭉 내려가면 이거 아닐까 봐봐. 자, 렌즈나 거울 따위에서 입시 평형이 강서 한 곳에 모이는 죠.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렌즈 같은 거 이렇게 햇빛에 이렇게 한 곳에 모여가지고 디디디디 한 곳에 모이잖아. 햇빛에 요요 다 모아가지고 햇빛을 모아서 한 곳으로 에너지 모임이겠죠. 자, 요거를 초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얘가 요 가운데 있는 요렇게 모이는 요게 누구라고? 바로 구보라고요. 얘가 누구라고요? 초점 화자라고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그 인물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을 바로 뭐라고 하냐? 바로 그 인물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바로 초점화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인물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 이게 초점화. 얘는요, 9번은요, 바로 초점화자입니다. 자, 그럼 볼까요? 제한적 전지 시점. 자, 정리한 걸 볼게요. 인물의 내면과 사건의 실상을 모두 알고 있는 전지적 작가가, 그치? 여기 뭐냐? 작품 밖에 있는 서술자가, 자, 한 인물에만, 그렇죠? 한 인물을 딱 선택을 해요. 걔가 초점
시점 인물이에요. 초점하자.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요, 어떤다고? 이 시각에서 이 사건과 인물에 대해서 서술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 인물의 눈으로 바라본 것들은 바로 이제 초점화가 된 거겠죠. 자,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초점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설가 구보시의 일일은 주인공인 구보를 초점화해서 초점하자. 요렇게 초점 아시죠? 이제 그 렌즈로 딱 모아서 바로 구보의 시선에서 서술하고 있다. 그래서 구보에게 초점을 맞춘 서술이니까 어때요? 서술자는 구보의 시각에서 소설 속의 시간을 인식하고 서술한 구보의 눈으로 바라본 나머지 것들은, 그치? 그리고 자, 이 구보 자체는 어떤다 그랬어? 구보는 제한적으로만 져지니까 얘는요 1인칭 주인공 시점 같죠.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어떤다는 거야? 구보의 독자가 구보의 내면 심리를 잘 알 수 있게 하더라. 알겠죠? 그래서 아까 다른 사람들은 관찰자 시점이지. 그럼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구보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관찰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1930년대에 그런 모습들을 관찰할 수 있는 효과가 있더라. 이렇게 두 개의 시점이 혼합된 듯한 느낌을 주는 게 바로 제한적 전지 시점입니다. 자, 근데 여기를 보면 그렇다는 거야. 어떤다는 거야? 구보의 시선에서 누굴 바라봤어? 여자를 바라본 거죠. 구보의 시선에서. 다른 인물이 여기 서술자는 여기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 구보만 전지적인 거죠. 다른 인물은요, 구보의 시선으로 바라본 거, 관찰한 거. 그러니까 바라보고 관찰한 거니까 뭐뭐 했을 것 같다. 뭐뭐 할지도 모른다. 관찰한 내용만 서술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 여자는 바로 구보의 시선에서 서술을 하고 있는 거야. 관찰을 하고 있는 거구나. 동시에 구보의 내면이 그대로 드러나 있죠. 아하, 그러니까 서술자는 구보를 제한적 전지로 보고 있구나. 1인칭 주인공 시점 같구나. 마치 구보의 내면을 다 아는 것 같은 서술이 되는 거구나. 이렇게 두 개의 시점이 혼합돼 있구나. 그러니까 구보는 바로 내면을 잘 보여주고 있는 전지적 시점인 거고 1인칭 주인공 시점 같은 나머지 인물이었던 여자는요 구보의 눈으로 관찰만 하는 거니까 바로 3인칭 관찰자 시점 같구나. 두 가지의 시점이 섞여 있는 느낌이 드는구나. 바로 이 부분에서 이렇게 보시면 여자를 관찰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그런 데서 이제 두드러지게 나타나더라 라고 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기점으로 제한적 전지적 시점을 확실하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갈게요. 그러나 자기를 기억하고 있는 여자에게 자기의 기억이 없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또 기억하고 있을지도 몰라 라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또 기억이 없을까? 라고 생각하는 것은 누구에게 있어서든 외롭고 또 쓸쓸한 일이다. 나를 진짜 모를까? 뭐 이런 거. 9번은 여자와의 회견 당시, 여자와 소개팅 했을 때 당시에 롱롱 타임하고 그 시기에 자기의 그 대담한 혹은 뻔뻔스러운 태도와 화술이, 자, 화술은 아시죠? 바로 말재주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소개팅 할 때 나름 말 잘했나봐. 그치? 그 당시에 자기를 떠올려 보는 거야. 나름 내가 좀 대담하고 나름 뻔뻔스럽게 태도했고 약간 말도 좀 뻔뻔하게 했어요. 나름 좀 뇌리에 박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그에게 적지 않은 인상을 주었으리라고 생각하고 여자한테 좀 약간 인상을 좀 주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여자는 때때로 자기를 생각해주고 있었다고 믿고 싶었다. 아, 그리고 이제 애들이 가끔씩 질문을 하는데 그래서 그 얘기하니까 이게 남자예요? 여자예요? 막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이제 그냥 3인칭 지칭을 할 때, 다른 사람을 지칭을 할 때 그냥 그라고 한 거예요. 여자도 그, 남자도 그. 알겠죠? 여기서는 문맥상 봤을 때 여자를 말하는 거겠죠. 어쨌든 여기까지가 여자가 자신을 기억하고 있기를 바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또 볼게요. 그는 분명히 나를 보았고, 여자겠죠? 여자는 분명히 나를 보았고, 그리고 나는 나라고 알았을 게다. 알았을 것 같다. 지 생각이에요. 지 생각. 그치? 뭐뭐 했을 게다. 자기 생각이에요. 자, 그러한 그는 지금 어떠한 느낌을 가지고 있을까? 나를 알아보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 이렇게. 그것이 구보는 알고 싶었다. 여자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너무나 궁금하다. 자, 그러면서 그는 결코 대담하지 못한 눈초리로 아까 계속 옆으로 보고 있었잖아. 보는 것도 아니고 안 보는 것도 아닌 것 같은 보는 것을 하고 있었지. 그치? 그거예요. 대담하지 못한 눈초리. 아. 자, 비스듬히 두 칸통 떨어진 곳에 앉아있는 여자의 되게 멀리도 떨어진대. 여자가. 그쵸? 그 여자 옆 얼굴을 곁눈질하였다. 옆에를 힐끔힐끔 보는 것도 아니고 안 보는 것도 아니고 그런 느낌? 그러면서 보고 있는 느낌? 알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구보의 성격이죠. 구보의 성격이 어때요? MBTI로 따지면 I네. I 이놈. 그죠? 굉장히 소심하고 소극적이고 자신감이 없는 모습이네요. 자, 그리고 다음 순간 그와 눈이 마주칠 것을 겁하여 또 겁나서 시선을 돌리며 또 내가 보고 있는데 그것을 또 여자가 알아채서 나를 볼까봐 또 겁나서 시선을 갑자기 칙 돌려. 그러면서 여자는 혹은 자기를 겨눈질한 남자의 꼴을 겨눈으로 느꼈을지도 모른다겠다고 그렇게 생각하여 본다. 자, 지 생각이에요. 지 생각. 혹시 내가 쳐다보는 거를 옆으로 느끼지 않았을까? 시선을 느끼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여자는 남자를 그 남자라 알고 그리고 남자가 자기를 그 여자를 안 것을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 내가 이렇게 알고 있는 거를 그 여자가 알고 있을지도 몰라. 이렇게. 자, 이러한 경우에 나는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마땅할까? 하고 구보는 그러한 것에 머리를 썼다. 그래서 보시면 아른 채를 하여야 할지 그게 옳을지도 몰랐다. 혹은 모른 채 하는 게 정당한 인사일지도 몰랐다. 여자가 나를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아는 채를 해야 될까? 모르는 채를 해야 될까? 라고 망설여진다는 거예요. 역시 MBTI 아니다 라는 거. 구보 어떻게 해요? 서심하네요. 이걸 봤을 때 구보의 성격을 알 수가 있겠죠? 근데 결정력이 부족해.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돼. 아는 채를 해야 돼, 모르는 채 해야 돼. 모르겠어요. 그래서 결정력이 부족하고 굉장히 유유부단한 구보의 성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인물의 성격 아는 것도 여러분들 소설 읽을 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인물의 성격, 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구보의 성격을 추측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둘 중에 어느 편을 여자는 바라고 있을까? 아는 채 했으면 좋았을까? 모른 채 하면 좋았을까? 라고 여자가 생각할 수 있었을까? 라고 지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여자는 아무 생각이 없다. 그치? 오히려 아는 채 하면 더 깜놀할 것이다.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구보만 몰라. 그치? 자, 그럼 볼게요. 그것을 알았으면 하였다. 자, 그러다가, 자, 여기까지 하면은 37페이지까지 내용이네요. 우리가 36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 했으니까 여러분 잠깐 한숨 딱 쉬고, 잠깐 쉬고, 우리 다음 페이지인 38페이지부터 39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이제 여기서 중요했던 건 제한적, 전지적 시점이었죠? 그걸 딱딱딱 기억하고, 또 의식의 흐름도 했었죠? 그것도 딱딱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 안녕!